3월 27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방추나요법 급여화를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서 추나요법 급여화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보험 적용은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환자가 만원에서 3만원만 부담하면 한방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23년 만에 부활한 공중보건 장학의 제도가 의대생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공중보건 장학의 제도는 1996년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 의사 배출 증가로 중단됐는데요.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의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추진과 함께 공중보건 장학의 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하지만 지난 22일 지원자 마감 결과 정원 20명 중 단 8명만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원의 반도 못 채운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미달한 정원을 채울 때까지 추가 모집을 계속할 예정인데요. 심의를 거쳐서 4월 중 최종 선발자를 확정 통보할 예정입니다. 확정자는 장학금을 지원받는 동안 의무적으로 지방의료원과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민간보험 청구 대행까지 맡아야 될까요? 개원가에서는 반발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은 최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은 진료비 계산서를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심평원에 전송 업무를 위탁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어제 성명을 통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개업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을 청구 대행하면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손보험사는 현재도 보험 청구를 하면 까다롭게 굴어서 청구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청구 대행 절차가 새로 생기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대개업은 정부와 국회 관계자는 실손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환자와 의사, 즉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심평원이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 수백 곳에 삭감 통보를 하자 개원가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심평원은 급성상 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 되는 전국의 600여 곳의 의원에 요양급여 비용이 삭감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이비인후과 의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서 심평원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진료비 삭감에 대해서 규탄했습니다. 의사회는 현장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항생제 처방률로 자의적인 삭감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특히 환자의 감염 정도가 다르고 담당의에 따라서 다양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도 심평원은 근거 없는 무차별적인 삭감을 남용하면서 자신들의 항생제 처방률 목표치만 맞추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회는 사업을 전면 수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의 왜곡과 국민 건강의 불상사를 초래할 수가 있고 의료계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안전사고를 보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법안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의무 보고 대상은 잘못된 수술이나 의약품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인 손상을 입은 경우, 또 다른 환자를 수술하거나 다른 부위를 수술해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료기관의 대표 또는 보고를 방해한 자에게는 각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